ITQ 엑셀에서는 함수가 6개가 나옵니다. 그 6개 답안이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는 여기에 답안을 쓰시고요. 2번 문제에 대한 답안은 여기에다 쓰시고 여기는 3번, 여기 밑에는 4번, 그 다음에 여기는 5번, 여기는 6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각 문제당 점수는 20점이고 즉 6개니까 120점이죠. 함수를 뺀 나머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380점입니다. 거기에 함수는 한 개만 맞아도 400점이 되죠. 그래서 A등급 이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개 문제를 1, 2, 3, 4, 5, 6 처음 순서대로 하셔도 되겠지만 딱 보시고 미리 문제를 읽어보시고 쉽게 내가 풀 수 있다. 그런 문제부터 푸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여기 보면 맥스 함수, 6번의 VLOOKUP 함수, 요 함수는 꼭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 유형 1번에 5번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를 풀 때는 일단 결과가 들어갈 자리, 즉 답안을 넣을 자리에 항상 마우스를 여기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메뉴에 보시면 수식 입력줄이 있죠? 이곳에다가 입력을 해서 결과를 구하도록 하세요. 자, 문제에서 보면 최대 인테리어 경비, 여기 인테리어 경비 중 제일 큰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함수는 맥스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지정된 함수를 꼭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 가서 는 수식의 시작은 항상 는으로 시작이 되죠. 는 하시고 MA 또는 M 해서 맥스를 찾아요. 자, 여기에 인테리어 경비의 가장 큰 거를 찾기 때문에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엔터 해 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6번. 6번은 VLOOKUP 함수. 항상 VLOOKUP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다 놓으시고 는 VLOOKUP. 옆에 여기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기 fx라고 되어 있는 함수 마법사를 이렇게 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검색할 값이라는 건 뭐냐면 이 코드를 가지고 가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표 중에 이 코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경비가 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할 값은 H14. 무조건 H14입니다. ITQ 엑셀에서는 H14 셀에 이 값을 놓아놨어요. 그래서 항상 H14 표 범위는 이때 주의할 건 코드에서부터 인테리어 경비까지 자료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코드에서 인테리어 경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자료를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표 범위를 여기서부터 인테리어 경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그 다음 열 인덱스 넘버 컬럼 인덱스 넘버는 자, 요 범위 중에 자, 첫 번째 범위는 이 코드랑 똑같아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경비가 있죠. 그 여섯 번째라는 뜻으로 여기에다가 6을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 범위 검색은 여기 잘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는 폴스. 폴스는 결국 0과 같습니다. 비슷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true. 1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K2661 하고 여기에 2661이 똑같아야 돼요. 즉 여기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0으로 주셔서 결과를 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쉽게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VL 누르시면 V루커 나오죠? 자, 첫 번째 검색할 값, 이 값을 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콤마,
코드에서 인테리어 경비까지 자료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칸은 코드에서 인테리어 경비. 더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경비까지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코드에서 인테리어 경비, 콤마. 그 다음 지정한 것 중에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려고 하냐면 1, 2, 3, 4, 5, 6 여섯 번째 있는 인테리어 경비 값을 가져와야 합니다. 6, 콤마 정확히 일치 0 가르고 엔터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지요. 1번에 들어갈 함수와 2번에 들어갈 함수는 첫 번째 정확한 수식을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수식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문제는 지역을 구하는 문제인데 코드의 두 번째 값이 1이면 코드를 보세요. 여기에 두 번째 값. 두 번째 값이 1이면 안산, 2이면 부천, 3이면 안양으로 표시를 하시오. 자, 추주와 미드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1이면 2이면 3이면 여기는 추주로 선택해서 값을 구하는 거고요. 미드 함수는 두 번째 값이 1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겠죠? 자,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에 커서를 놓으시고 추주 ACHO까지 쳐주시면 되겠죠. 인덱스 넘버, 뭐에 따라서 선택을 하냐면 코드의 두 번째 값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미드 코드의 두 번째 값은 콤마 두 번째에서 시작을 해서 한 개의 값을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 번째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값이 이제 1이면 뭐였냐면 안산 2면 부천 3이면 안양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해서 결과값을 넣어주시고요. 중간에 선이 굵게 나와 있는 건 여기 옵션 단추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면 해결이 됩니다. 다음은 비고 국산 재료 사용 비율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오. 랭크 EQ 함수 내림차순입니다. 국산 재료 사용 비율이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놓고 는 랭크 EQ 순위를 구할 값 국산 재료 사용 비율 이 값이 몇이냐이죠. 그래서 HO를 클릭하시고 콤마 자 참조돼야 될 범위는 이 범위입니다. 이 중에서 몇이냐를 찾는 거죠. 나중에 채우기 핸들을 할 때 이 참조되는 범위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드래그 하자마자 바로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 주셔야 해요. 즉 여기 셀에 달러 사인이 붙은 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콤마 오름차순 내림차순 자 내림차순 순이라고 했어요. 큰 게 1이라는 뜻이죠. 이럴 때는 0이나 생략 저는 0을 쓰겠습니다. 엔터 해보시면 순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 자, 이제 3번 하겠습니다. 3번은 핫도그 창업 개수 결과값에 개를 붙이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D count A와 앰퍼샌드 답은 몇 개 하고 개자가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자, D로 시작되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 항목들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항목을 클릭해 주는 걸 잊지 맙시다. 자, 여기 D count A 맞죠? 따닥. 자, 데이터베이스는 이 항목의 이름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여기까지 해주셔도 되고요. 전체 하셔도 됩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콤마. 그 다음 카운트 셀 항목은 어떤 거를 세는 거냐면 디카운트 A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창업주 클릭해 보겠습니다. 콤마 그 다음엔 또 핫도그 그랬죠? 항목이 핫도그. 이렇게 두 개의 컬럼을 지정해서 조건을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계좌를 붙여야 되죠? 문자와 문자 사이를 연결할 때는 항상 앰퍼샌드를 양쪽 문자와 연결하는 기호로 연산자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문자니까 큰 따옴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어, 계산된 값 뒤에 계자가 붙어서 이렇게 3개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4번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떡볶이 창업 비용의 평균 정의된 이름 항목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썸이프, 카운트이프. 자, 정의된 이름이라는 건 저희가 이 부분에 항목이라는 이름으로 제1작업 처음에 자료 입력할 때 넣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한다는 뜻이고 썸이프, 카운트이프. 자, 평균을 구할 때는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이프를 하면 평균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먼저 썸이프를 구합시다. 자, 이 자리에 놓고 썸이프는 먼저 조건을 체크합니다. 조건이라는 건 떡볶이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이 범위를 보시고 콤마 떡볶이 써주셔도 되고 여기 셀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 떡볶이가 맞으면 어떤 걸 합계를 내는 거냐면 창업 비용입니다. 여기를 드래그 해 주셔야 돼요. 바로 닫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나누기 슬래시 하시고 뒤에는 카운트 이프 조건을 체크해서 몇 개인지 봐야 되죠? 자, 항목 이 부분 드래그 하시고 콤마 똑같이 떡볶이 글자 틀리지 않게 써주세요. 자, 엔터 해보시면 평균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콤마에서 보기 좋게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는 보시면 썸이프에 해당하는 여기 조건이 보일 거예요. 이거와 카운트 if의 이 조건이 똑같으면 제대로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함수 6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유형 2번의 함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6번까지 함수를 푸는데 문제에서 주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됨을 주의하세요. 일단 6개의 함수를 잘 보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5번 자리에 커서를 놓으시고 두 번째로 높은 중고가를 알아봅니다. 정의된 이름 중고가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함수는 라지 함수를 씁니다. 라지 함수는 범위를 주고 몇 번째로 큰 것을 찾는지를 정해주는 함수지요. 자, 5번 자리에 클릭하시고 는 라지 함수 쓰시고 자, 두 번째로 높은 중고가 지금 이 중고가 가격 중에서 가격이 두 번째로 높은 거를 찾는 거죠. 따라서 어레이 범위는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콤마 두 번째라서 2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범위의 이름 중국가가 나와야 하고요. 두 번째라서 이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엔터 해보시면 답이 4030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커서를 일단 6번에 두시고 연비 H14셀에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한 연비를 구하시오. VLOOKUP 함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든하시고 VLOOKUP 첫째 H14 검색할 값이 H14의 x승으로 H14 관리 코드가 이거인 경우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문제예요. 관리 코드가 이거랑 같은 거를 찾아서 연비가 얼마인지를 요거를 찾아내는 거죠. 따라서 검색할 값은 H14, 관리 코드에서 연비까지 데이터를 정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관리 코드에서 연비 여기까지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연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섯 번째 하시고 정확히 일치를 하기 위해서 0이나 펄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1이 맞죠? 이렇게 정답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번은 연비 순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연비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 뒤에다가 위를 붙이시오. 자, 랭크 이큐 함수를 쓸 거고요. 앰퍼센드를 해서 위자를 뒤에다 붙일 거예요. i의 5번 셀에다가 커서를 놓고 랭크 EQ를 찾습니다. 순위를 구할 수는 이거죠. 이게 몇이냐, 참조할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중에 채우기 핸들을 할 때 변하지 않는 값이라서 이 상태에서 F4를 눌러주시고,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여기 내림차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위자를 붙여야 합니다. 앰퍼센드 7번 키 위에 있는 앰퍼센드를 해주시고 뒤에다가 위자를 붙여주도록 하세요. 채우기 핸들을 합니다. 여기 서식 없이 채우기해서 완성을 시켜주세요. 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직영점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서울, 2면 경기, 인천, 그 이외에 기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if를 두 번 해야 되죠. 자, if 미드 함수를 써서 한번 구해 봅시다. if 미드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는 세 번째에서 시작해서 한 개의 글자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세 번째 글자가 보여지겠죠? 자, 그러면 이거와 1이라는 글자하고 같은지 보셔야 돼요. 자, 이때 미드 함수는 문자 함수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글자도 그냥 1이 아니라 큰 따옴표를 한 1이라는 거를 잊지 말도록 하세요. 1이면 서울.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if 써주시고 또 read 써주시고 관리 코드의 세 번째에서 한 개를 가져온 값이 이번에는 2이면 그러면 경기, 인천, 그렇지 않으면 기타. 가로 닫아주시고 검정색 가로가 되기 위해서 한 번 더 엔터를 해주시면 검정 가로. 그러면 가로의 개수가 서로 잘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하시고 거식 없이 채우기.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3번, 4번 만들어 보죠.
3번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의 평균 셀 서식을 이용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sumif, countif 만약에 15.467인 경우에는 15.47이 되게 만들어줘라. 자, 평균이기 때문에 sumif 나누기 countif 이렇게 구하셔야겠죠. 자, 커서를 결과 셀에 두고 여기 sumif 일단 조건을 체크해야 돼요. 하이브리드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겠죠. 그럼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셀을 드래그 해주시고 콤마 하이브리드 직접 써주셔도 되고 이것처럼 셀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비의 평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다음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나누기를 하고 나누기는 슬래시죠. 그 다음에 count if 하이브리드가 몇 개인지 봐야 돼. 그죠? 드래그 하시고 콤마 하이브리드 바로 닫고. 자, 이렇게 구한 결과에 여기 나오는 조건과 여기 나오는 조건이 똑같은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구한 다음에 엔터를 하시고 자, 이렇게 나온 걸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자, 둘째 자리가 되어 있어요. 혹시 셋째 자리단지 그러면 이걸로 둘째 자리가 보여지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솔린 차량의 주행기록 합계. 연료가 가솔린인 차량의 주행기록의 합계를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시오. 뒷섬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 항목의 이름이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dsum 데이터베이스 이 항목을 포함한 몽땅 전체 데이터, 지금 썸을 구할 항목이 뭐냐면 주행 기록의 합계예요. 자, 합계를 구하는데 어떤 합계냐? 주행 기록의 합계. 자, 요거는 조건입니다. 가솔린은 주행 기록의 합계, 주행 기록. 클릭. 이렇게 항목의 이름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첫 번째부터 1, 2, 3, 4, 5, 6, 7을 써주셔도 됩니다. 콤마. 요거는 가솔린이라 그랬죠? 연료가 가솔린. 이렇게 두 셀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냥 놔두셔도 되고 콤마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유형 2번에 함수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출 1번의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6개의 함수를 쭉 보시고 쉬운 문제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를 선택해 보세요. 기출 1번은 4번과 6번이 제일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4번, 6번 하시고 나머지 문제를 푸는 게 좋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자, 4번 자리 여기다가 문제를 풀 거예요. 가장 많은 거래처 수, 정의된 이름 거래처 수를 이용하여 맥스 함수를 하시오. 자, 커서 여기다 두시고요. 맥스 거래처 수 알려놓고 엔터.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전월 판매량 H14셀에서 선택한 디저트명에 대한 전월 판매량을 구하시오. VLOOKUP 함수. VLOOKUP
검색할 값 항상 H14라고 얘기했죠? 이 값을 가지고 콤마 디저트명에서 전월 판매량 디저트명에서 전월 판매량 그 다음 범위는 이렇게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디저트명에서 전월 판매량 첫 번째 열의 값이 여기 디저트명 되어 있는 거랑 같게 해 주셔야 엑셀이 여기서부터 디저트명인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콤마 해당되는 범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값이라서 4 해주시고 정확히 일치. 엔터 해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관 방법. 관리 코드의 두 번째 값이 C면 냉장, 그 이외에는 실온. 자, if 미드 함수를 사용하시오. 자, 보관 if 함수, 그 다음 미드 함수. 관리 번호의 두 번째 값. 관리 번호의 콤마 두 번째 값은 두 번째에서 시작해서 한 개를 가져옵니다. 이 값이 C이면 C 대문자 써주시고 이게 맞으면 냉장 아니면 실온 닫고 엔터 나머지 채우기 핸들 해주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순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전월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오. 랭크 EQ 함수. 자, 는 하시고 랭크 전월 판매량 이게 몇이냐 콤마 드래그 하셔서 F4 눌러서 고정을 시켜줘야 되죠. 콤마 내림차순 이렇게 1번 아니면 2번에 F4를 누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혹시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F4를 눌렀던 적이 없다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자리 케이크 납품 최저가의 평균 반올림하여 100원 단위까지 구하시고 100원 단위까지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100 단위로 나오겠죠? 그러면 나중에 인수를 마이너스 1을 써야 된다는 거를 문제를 읽으면서 체크를 해주세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라운드 D 에버리지 함수 예를 들어서 4650이면 4700. 자, 여기에 평균을 구합니다. 구하고 나서 결과가 반올림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올림 라운드 여기에 평균값 구하고 나머지 이렇게 될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유용합니다. D 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함수 항목의 이름을 전부 포함한 드래그를 해주시고 콤마 뭐의 평균이냐면 납품 최저가의 평균 납품 최저가를 클릭해 주시고 콤마 조건은 케이크 종류가 케이크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콤마 마이너스 2에서 100원 단위까지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마카롱 제품 개수 결과값 개를 붙이시오. 카운트 if 함수 앰퍼센드 예를 들어서 1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카운트 if 마카롱이 몇 개인지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롱이 들어가 있는 셀 범위를 지정하시고 콤마 마카롱 가로 닫고 결과값에 뒤에다가 개자를 붙여주세요. 2개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1번의 함수 6개를 마쳤습니다. 기출문제 2번의 함수 6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개의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좀 쉬운 문제가 있나 눈으로 살펴보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5번, 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자리에 커서를 놓으시고 노트북의 구매 수량의 합계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어 dsum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값에 커서를 놓으시고 dsum 데이터베이스 항목의 이름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눌러주시고 콤마 구매 수량의 합계 구매 수량 클릭해 주시고 콤마 노트북의 구매 수량 노트북이 조건이 되지요. 자, 이게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은 구매 일자를 구합니다. VLOOKUP 함수 써주세요. 검색할 값 H14, 제품 코드에서 구매 일자까지 제품 코드에서 구매 일자까지 됐죠? 네 번째 값이죠. 하나, 둘, 셋, 넷, 정확히 일치. 구매 일자이므로 이렇게 날짜를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숫자로 나왔다면 여러분은 표시 형식에 가셔서 여기 윗부분 눌러서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함수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1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구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의 위를 붙이시오. 랭크 EQ 함수 앰퍼센드 연산자 1위를 나타내시오. 결과값에 커서를 놓으시고 랭크 EQ 순위를 구할 수 구매 수량 클릭 마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4 누르시고 정확 내림차순 됐죠? 채우기 핸들 내리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자, 두 번째 함수 보겠습니다.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H이면 현성, S이면 신화, O이면 오렌지를 구하시오. if left 함수. 일단 if 함수 쓰시고 left 첫 번째 글자라서 left 함수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 왼쪽에서부터 한 개를 가져와야겠죠? 이 글자가 H이면 큰 따옴표 하시고 H 대문자 따옴표 이거면 현성 콤마 그 다음 다시 한번 if를 해서 S이면 신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하셔야 합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뒤에다 한 번 더 붙여 놓으세요. H 대신에 S자를 쓰시고 S이면 현성이 아니라 지우시고 여기는 신화 그게 아니면 오렌지라고 써주시고 가로를 2번 닫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채우기 핸들 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한번 확인도 해보세요. H이면 현성 제대로 됐죠? 자, 그 다음 3번 자리에 가서 커서를 놓으시고 단가 전체 평균 내림하여 1,000원 단위 구하시오.
내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결과가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를 나중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라운드 다운 에버리지 함수. 라운드 다운 에버리지 아닙니까? 드래그 해주시고 바로 닫고 콤마 1,000원 단위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3번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결과는 이렇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콤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함수 보겠습니다. 모니터 전년 구매 수량의 합계. 정의된 일은 전년 구매 수량을 이용해서 SUMIF 함수를 구하셔야 합니다. 조건은 모니터고 합계는 전년 구매 수량 합계. SUMIF 합니다. SUMIF. 자, 먼저 조건을 체크해야 돼요. 모니터인지 아닌지 봐야겠죠? 이 제품 중에 모니터인 거 해서 어떤 거를 더하냐면 구매 수량의 합계. 구매 수량의 합계. 바로 닫고 하시면 3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이번에 함수 6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